안녕하세요. 차이나는 강수정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수행 통역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수행 통역 기억하시죠? 통역의 종류에서 이미 살펴봤었는데요. 수행 통역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대표단을 쭉 전일정을 같이 수행하면서 하는 통역이겠죠. 그래서 중간에 순차 통역 방식이 들어가기도 하고 위스퍼링 방식이 들어가기도 하고 다양한 통역 방식이 막 혼용이 되면서 전 일정을 함께 하는 그런 통역을 수행 통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전 일정이 다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큰 그런 형태의 통역이기도 합니다. 자, 수행 통역을 할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어요. 통역사가 반드시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이게 1번입니다. 제자리를 지켜라? 무슨 뜻일까요? 무슨 제자리를 지키라는 거지? 예, 대부분 통역사들이 이 대표단보다 훨씬 좀 어린 편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통대를 졸업하고 수행 통역에 딱 입문을 해서 수행 통역을 하러 갔는데 대표단의 대표님만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수행하시는 다른 스텝진들도 굉장히 연세가 좀 있으시고 뭐 지위가 있으시고 이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통역사가 자기가 어디 상석에 앉거나 자기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탄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껄끄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통역사가 수행하는 사람은 대표단 전원이 아닙니다. 대표단이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일단 통역사는 제일 먼저 헤드를 수행한다라고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대표단의 대표단장을 수행하는 거다. 그리고 수행하면서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요청을 할 땐 도와줄 수 있지만 일단 이분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간혹 엘리베이터를 탈 때 막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막 엘리베이터 열어주고 막 이러니까 먼저 타세요 하는데 대표님이 딱 올라갔는데 통역사가 막 뻘쭘뻘쭘 하다가 뒤늦게 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엘리베이터에서 그랬고 막 밀려갖고 구석에 이렇게 탔어요. 대표님 내리셨는데 통역사 못 내렸어요. 근데 상대편에서 이미 마중 나온 사람이 막 대표단이 와가지고 막 명함 주면서 인사해요. 자, 통역 뒤에서 아직 엘리베이터 못 내리고 있어요. 자, 이게 사고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대표의 뒤를 반드시 한 반발자국 뒤쪽에서 끊임없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라고 딱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바로 뒤에서 바로 옆에 약간 살짝 옆에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대표님이 타면 바로 옆에 먼저 타세요. 먼저 타서 옆에 있다가 대표님 내리는 순간에 같이 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가 먼저 내리려고 그러면 슬쩍 밀고 먼저 내리세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어디 자리를 배치를 할 때도 보면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그 직위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직급이 높으신 분들을 먼저 막 배치를 해요. 그러다 보면 통역사가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자, 이럴 때 자신의 자리를 꼭 고수하십시오. 통역사의 자리는 반드시 대표의 옆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표의 옆자리를 반드시 고수하세요. 그 자리에서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통역사 저 뒤에 밀려나 있어. 근데 통역이 없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배치를 자신들이 잘못한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저 밑에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통역을 못하고 있는 통역사의 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처음 수행 통역을 나갈 때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통역사들이 실수하는 부분일 거예요. 절대로 뻘쭘하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동시 통역이나 순차 통역과 수행 통역이 어떤 점이 다른가라는 걸 좀 살펴보면요. 지난번에도 보긴 했지만 동시 통역은 일단 장비를 사용하죠. 그리고 부스라는 딱 독립된 공간에 통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와 조금 격리가 되죠. 밖의 상황에 큰 터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주 다이렉트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통역사들은 조금 편할 수 있어요. 그런 관계에서. 순차 통역 같은 경우에는 뭐 무대에 올라가거나 모든 자리에 항상 제일 앞에 나서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차 통역을 하는 모든 행사는 일정표가 있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어떤 고정된 장소에서 진행을 해요, 통역을.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통역을 하거나 한 자리에 서서 통역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통역사가 스케줄표에 맞춰서 자신의 리듬을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갈 시간이 한 2시간 있다가 화장실 가야 된다. 그럼 물을 조금 조절해서 조금씩 마시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일정 조정이 가능한데 수행 통역은 그게 안 됩니다. 즉, 말 그대로 남을 따라다니는 건데요. 우리나라 대표단은 대부분 남자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거의 통역사 한 명만 여자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화장실을 좀 덜 가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걸음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도 처음에 통역 임무를 딱 했을 때 전 뛰어댕겼어요.
하이힐을 멋내겠다고 하이힐을 신었는데 막 뛰어댕겨야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버석근성근 막 가니까 그 발걸음에 맞추느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남자들보다 더 빨리 걷는 정도로 이게 굉장히 빨라졌는데요. 그런 식으로 좀 숙련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수행 통역이 힘든 거는 남의 일정에 맞춰야 된다는 건 남의 생활 리듬에 나의 리듬까지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례로 방금 말한 그 화장실 가는 문제도 그렇죠. 대표가 화장실을 안 가요. 그럼 나는 대표를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대표가 언제 어느 때 어떤 말을 중국 사람과 나눌지 모르는데 같이 나눌지 모르는데 내가 자리를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하고 비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표님이 화장실 간다 그랬을 때 후다닥 같이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물을 못 먹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니는 상황이고 통역사는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을 계속 사용하니까 물을 안 먹으면 목에 무리가 옵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뭐 물 안 먹고도 갈 수 있고 화장실도 오래 참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남의 일정에 맞춰서 막 뛰어댕기고 하이힐 신고 뛰어댕기고 막 다 되죠. 자,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다 보면 통역사들도 이제 조금씩 그런 부분에서 체력이 딸리기도 하고 목을 좀 더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통역에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네. 사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역으로 통역사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60 가까이 되신 분들도 있고요. 외국에는 뭐 70 가까이 됐는데도 여전히 통역사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역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절차적 지식이라서 경험치가 쫙 쌓이면 쌓일수록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경험이 중요한 직업인데요. 많이 쌓이니까 더 잘한다. 그런 것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해도도 훨씬 높아지고 그 다음에 요령도 더 많이 생기고. 근데 다만 왜 통역사에게 나이 제한이 있냐고 물어보냐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 수행 통역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요즘에 수행 통역은 정말 웬만큼 중요하다 아니면 웬만큼 아주 오랫동안 관계가 잘 되어 있다 이런 기관을 빼고는 웬만하면 수행 통역은 후배나 이제 제자들에게 넘기려고 하거든요.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고 남의 일정에 맞춘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보 통역사분들한테는 최대한 이 수행 통역을 많이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누군가를 따라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렸을 때는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라요. 사회에 막 나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통역사라는 이 직업이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이렇게 쌓아놓은 인간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떤 조직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막 처음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각 분야마다 서로 다른 원하는 어떤 통역사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을 직접 몸으로 깨우쳐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처음에 이제 국가 대표단을 수행하는 그런 통역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뭐 국장님, 장관님, 차관님 등을 수행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쌓이다 보면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사는 부분에서 뿐만이 아니라 통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질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특히 젊었을 때는 최대한 많이 하시고요. 나이가 들어서 조금 힘들면은 중요한 거 위주로 혹은 좀 친한 기간 위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줄여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통역사에게 나이 제한이 있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지만 뭐 사실 나이 제한은 없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수행 통역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예, 제자리를 지켜라. 나의 자리는 대표 바로 옆이다 라는 것. 그리고 조금 체력적으로 힘든 면이 있는데 그런 리듬도 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통역사 훈련에 있어서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통역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꺼리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훌륭한 통역사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여러분 내용 마음에 드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